안녕하세요. 구건석 원장입니다. 오늘은 코 성형시의 개방형 절개와 비개방형 절개를 언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각 그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방형 절개와 비개방형 절개를 어떻게 하는지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를 밑에서 보면 이 안에는 이제 콧끝 연골이 이렇게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개를 할 때 이 콧구멍 안에서만 절개를 하는 방법을 비개방형 절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콧구멍 안에 절개를 하되 이렇게 비주에 절개가 들어가면서 이 코 안 절개와 이어지는 것을 개방형 절개라고 합니다. 비개방형 절개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서만 절개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코끝의 연골, 콧끝 연골의 조작을 굉장히 자유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골격이 이렇게 있으면 이 위에 단순히 실리콘을 또는 어떤 보형물을 얹어주고 여기 위에 연골을 이렇게 얹어주는, 집어넣어주는, 삽입하는 수술을 할 때 이 비개방형 절개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따라서 이 수술법은 굉장히 간편하고 또 회복도 빠르고 수술 자국도 없기 때문에 표시가 덜 나는 장점이 있지만 수술하는 그런 부분이 제한적이고 또 그 결과도 우리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어떤 제한적인 그런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개방형 절개는 여기서 이렇게 절개가 들어가고 코 안에서 절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연부 조직을 완전히 오픈시켜서 내부 골격들을 다 드러낸 상태에서 수술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코끝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예를 들면 구축으로 인해서 코가 들렸다든가 또는 코끝 연골이 눌렸다든가 또는 한쪽으로 쏠렸다든가 또는 찝혔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변형이 있을 때 이를 교정하는 데 있어서는 개방형 절개가 거의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개방형 절개는 지금 제가 동영상을 찍어서 봤는데요. 연부 조직을 완전히 박리를 하여 안에 골격들이 다 드러나게 한 다음에 수술하는 방법으로 특히 코끝을 우리가 자유자재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고 또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콧등과 코끝에 여러 가지 변형과 부작용이 있을 때 이것을 복합적인 수술을 필요로 한다고 하면 개방형 절개를 통해서 수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 기둥이 이렇게 휘어져 있고 코 안에서 비주 안쪽에서 연골이 이렇게 꺾어져서 돌출되어 있죠. 그리고 콧구멍이 비대칭이 상당히 심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렇게 개방을 해서 이 안에 있는 변형된 연골과 이물질들을 다 제거해서 수술을 해야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과 코끝의 모양 등이 교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코 안으로 보형물이 돌출되어서 안에 결손이 심하고 염증이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이 보형물도 제거해야 되지만 이게 코 안에서 뚫고 나온 이 부분에 조직에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여기를 메워줘야 되는 그런 수술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는 당연히 개방을 해서 안에 흉터 조직과 결손 부분을 이식을 해서 메워주는 그런 수술이 필요하죠. 안에 있는 그런 흉터 조직과 염증 조직을 다 제거한 다음에 점막으로 코 안에 결손 부분을 다 메워서 이렇게 이 부분이 완벽하게 다 재건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 보형물 제거나 재수술을 하더라도 구축이 심하지 않고 코끝의 변형이 덜한 경우에는 비개방으로도 거의 완벽하게 교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분은 실리콘이 휘어져 있고 비주가 기울어져 있으면서 콧구멍의 위치와 모양이 비대칭이 상당히 심합니다. 이것은 비개방으로 제거를 하고 연골 재배치로 교정을 했는데요. 코끝의 모양, 비주의 위치, 콧구멍의 모양 이런 것들이 대칭성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밑에서 보니까 이렇게 기울어졌던 코끝이 정중앙으로 잘 돌아왔고 콧구멍의 비대칭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이분은 구축이 이렇게 심하지 않아서 코에 들림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비개방으로 수술을 함으로써 이렇게 자연스러운 원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코 안에서 보형물이 돌출된 경우라 하더라도 돌출된 그런 보형물의 크기 정도가 심하지 않고 염증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때에는 비개방으로도 이 보형물을 제거하고 이 결손 부분을 봉합을 함으로써 치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 보면 수술 전과 후의 모습인데요. 코끝의 모양이 수술 제거 후에 완벽하게 정상화되었고 보형물이 튀어나왔던 자리도 완벽하게 다 아물어서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는 정상적인 코 모양을 갖게 되었습니다. 코끝의 모양이 이렇게 꺾어져 있는 그런 약간의 변형된 모습에서 자연스러운 코 모습으로 바뀌었고요. 개방형 절개와 비개방형 절개의 선택을 할 때는 코의 상태, 즉 구축이나 코끝의 여러 가지 변형 또는 염증 반응 이런 것들의 정도를 가지고 개방과 비개방을 결정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중요한 선택 기준은 콧등의 피부와 코끝의 피부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동영상에서 보듯이 콧등과 코끝의 피부를 움직여 보고 움직임이 범위가 많으면 구축이 심하지 않으므로 비개방으로 수술을 할 수 되지만 피부가 고정되어서 움직임이 거의 없으면 피부와 그 아래층의 골격 사이에 유착이 굉장히 심하고 구축이 많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개방형 절개를 해서 구축을 완전히 풀고 코에 교정을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코 성형 시의 개방형 절개와 비개방형 절개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